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50일 만인 지난주 금요일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어제 협력업체 노동자 10,000명과 원청 노동자 8,000명이 대우조선으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선박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에 나선 건데요. 조선소 작업 현장을 박기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선박 조립동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기계로 철판의 거친 면을 갈아내고 배의 혈관이라고도 불리는 배관을 용접합니다. 큰 블럭이 되기 전에 이제 작은 블럭들이 점점점 합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단계고요. 대우조선의 여름 휴가 첫날인 어제 협력업체 노동자 전체인 10,000명이 출근했습니다. 원청 생산 인력 80%인 8,000명도 휴가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곧장 현장으로 달려나왔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협력업체 노사 협상 타결에도 손해배상 소송과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등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될 건 해결해야 되고 단지 노동자들이 또 파업을 또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또 날도 덥고 현장에 좀 적응해야 될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조선소 안은 휴가 기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형 차량들이 거대한 선박 블럭을 옮기느라 분주하고 육상에서 조립한 배 부품들을 바다 위에서 조립하는 독 주변에는 대우조선 원청 노동자들이 조립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배를 밀고 들어와서 제자리에 앉힌 부분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블록은 서편에 있던 블록을 밖에 빼냈다가 다시 이동을 해서 같이 조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51일 동안 중단됐던 일독 작업도 정상화됐습니다. 점거농성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원유 운반선입니다. 대우조선은 내년 1월인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생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모두 9개의 부품을 장착하면 하나의 배가 완성되는데 아직 5개를 더 붙여야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선박 납기일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하루 1억여 원의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미뤄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협력사와 2주간의 휴가를 반납해서 조선소 인근 식당가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집니다. 마무리 잘 됐으니까 좀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저희들은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제 상공회의소는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이 파업 사태를 딛고 다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시 수돗물 유충 사고가 난 지 20일이 다 됐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 발표도 없습니다. 사고 16일 만에 공식 사과에 나선 홍남표 창원시장도 뚜렷한 대책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취임 이후 마련한 첫 기자회견. 진해구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16일 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에 숙여 사과드립니다. 홍 시장은 다음 달부터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사고 원인이나 향후 대책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수돗물 공급 최종 책임자로서 창원시장의 공식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진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발표 시기가 너무 늦은 데다 구체적인 원인이나 대책도 빠졌다는 겁니다.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브리핑만을 위한 브리핑이 될 수 있다는. 애초 어제 예정됐던 민간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중간 발표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를 막을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이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홍남표 시장의 안일한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에 있음을. 수돗물 유충 사고 이후 사고 대처는 물론 수습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창원시. 창원시 의회는 오늘 낙동강 치수장 주변 환경조사와 진해구민의 물 이용 부담금 한시적 면제,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드락입니다.
경상남도가 창원 석동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경남의 정수장 5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석동 정수장을 뺀 나머지 50곳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충 모니터링 여부와 서식 우려 환경, 또 정수장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일부 정수장에 미세 여과망을 설치하는 등 추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삼복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여서 삼복더위라고도 하죠. 삼복 중 중복인 오늘도 경남 지역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몸이 쉽게 무기력해지는데요. 오늘 건강식으로 더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높은 기온 때문에 상온에 음식을 오래 두면 금방 상할 수 있으니까요. 식재료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부 지역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23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30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는 오늘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3에서 24도 선에서 출발하고요. 낮에는 거창과 산청, 진주와 하동이 32도, 합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북동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1.5m로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 상문동의 중학교 신설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거제 상문동 지역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한 가칭 상문중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026년 34개 학급, 전교생 966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내일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엽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부진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또 민간 사업자인 진해 오션 리조트가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대우조선 협력업체 파업을 계기로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파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쌍용자동차 사태 등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가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모유수유 권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모유수유 교실과 사행시 짓기, 사진전이 진행되고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는 임산부 200명에게 LED 수유 등을 제공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산모와 아기 건강을 위해 모유수유 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